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요. 일단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다릴까 말까 또는 지금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데 좀 입지가 좋은 지역 또는 아이들 교육상 또는 이제 나의 직주 근접상 내가 눈여겨보던 지역에 주택을 지금 매입할 것인가 또는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을 처분하고 이 아파트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한번 청약을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사람의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대부분 입지가 좋은 지역에다가 청약을 넣었지만 대부분 이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당첨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는 입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좋아 보여요. 자, 그렇지만 이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사전 청약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청약도 이제 내후년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파트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올리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입주가 너무 오래 남아 있어서 또 고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지난 3, 4년간 정말 가격이 폭등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가격은 올라왔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상기 신도시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청약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당첨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첨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수도권 지역 또는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계획 중이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실수요자에게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이 주택 시장이 너무 가열이 되다 보니까 이 84 공급 대책을 통해서 84 공급 대책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당초에 9,000호를 이제 사전에 청약 물량으로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84 대책을 공급 대책을 통해서 사전 청약 물량을 무려 6만 가구까지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이 많은 주택이 사전 청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일단 이렇게 많은 물량이 사전 청약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청약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가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첨제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3기 신도시에서 100% 가점제로 할 거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또 그랬을 때 일단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젊은 층에게 좀 공급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점이 조금 낮은 이 3, 40대 이 층의 이제 공급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게끔 이 추첨제도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추첨제 물건의 이제 수량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또 젊은 층에서 이제 바라본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
예,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이제 그 신청이 가능한 분이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한번 3기 신도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자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이라든가 또는 이쪽이 그 부천 대장지구죠. 그리고 여기가 고양 창릉,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 1, 2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하남 교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쪽 그 3기 신도시에서 예, 공급되는 입지 중에 가장 괜찮다고 하는 과천, 그리고 이제 안산의 장산, 장상이죠, 장상. 예, 장상에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일단은 그 좀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누가요? 그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신청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말부터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 6만 가구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6만 6천 호가 공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7천 가구,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2만 1천 가구, 자, 그리고 이제 안산 장산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 가구,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7천 가구, 그리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3만 8천 가구가 이제 총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84대책으로 용적률이 향상돼서 자 2만 가구가 예,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 19만 3천 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9만 3천 가구 정말 많은 주택이 이제 이 3기 신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중에서 10만 4,200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4,200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고요. 자, 공공임대 6만 1천 가구하고 그 다음에 공공분양 4만 3,200가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공급되는 2만 가구를 반영해 보면 물량은 이제 점차적 더욱더 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년과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21년도고 그다음에 내후년이면 22년도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각각 3만 가구씩 예, 3만 가구씩 이제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요. 사전 청약.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첫 시작이 이제 내년 1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 1년 동안 그 6만 가구 청약 물량이 쏟아지는 셈인데 정부가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그 30대 이른바 이제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패닉 바잉. 그래서 이제 공황 구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신없게 그러니까 뭔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에 이 30대가 이 패닉 바잉 현상을 일으키면서 주택을 쓸어 담는 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집을 사기 괜찮은 시점이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무주택자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자금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금이 예,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물량에 기대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무언가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이러한 점. 자, 그랬을 때 무주택자분들이고 자금이 좀 부족하고 청약 점수가 좀 낮다. 또는 지금 뭔가 그래도 주택을 그래도 내가 뭐 취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없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이 되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기다려 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
그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가격이 저렴하게 또 이제 형성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인근 단지의 1년 거래가를 계산한 후에 약 75%에서 85%의 분양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분양 단지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보다도 더욱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이 민간 분양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분들이 지금 불만을 좀 쏟아내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건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은 무주택자분들 특별히 특별 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와 같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당첨만 된다 그러면 입지가 좋고 교통편이 개선되는 지역, 자, 그러한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관심을 주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입지라든가 이런 지역들, 물론 서울의 핵심 지역보다는 뭐 입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부천 중동 신도시,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과천 아래쪽으로 보면은 안양 평촌 신도시, 그다음에 군포시의 삼본 신도시. 자, 이렇게 이제 또 이쪽에 또 분당 일기 신도시도 있었죠. 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이 없는 자,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자,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는 만들었는데 교통편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교통대책이 후행됐다라는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2기 신도시였는데, 일단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보다는 서울 주요 지역과 굉장히 거리감이 가깝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통대책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자족 기능이 갖춰진 이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족 기능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한 상업적인 용지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서울과의 근접성도 굉장히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기반을 이제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고향 창릉 일대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뭐 서부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양선 뭐 계획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뭐 GTX B 노선, 그리고 또 이제 슈퍼 BRT 등을 또 이제 연계를 하고요. 또 이제 원정 홍대선, 또 그리고 이제 슈퍼 BRT 같은 경우에는 이 김포 공항 쪽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편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산 장산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안산선이 여의도부터 안산 원시까지 지금 35분이 걸린 이제 1단계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사업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행이 되면 서울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약 35분 정도 걸린다. 어디까지요? 서울역까지.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렇게 되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에 뛰어나고요. 또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GTX 신호선이 이제 과천에 정차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남 도시철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왕숙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진접선, 그래서 이제 4호선이 이제 저 남양주 진접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GTX B 노선이 이 왕숙지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의 중앙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GTX A 노선, 지금 현재 A 노선이 굉장히 그 진척 속도가 다른 B나 C보다는 지금 빠르게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 B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아요. 특히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시간차는 분명히 걸릴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노선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산 장상, 요게 이제 교통편이 가장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4호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이제 착공 예정이고, 아니 내년에 이제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슈퍼 BRT,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을 그 연결하는 이 슈퍼 BRT 같은 경우에는 철도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지금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수단으로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일단 3기 신도시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교통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 지역,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제 그 절반 이상이 그 공공주택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사전 청약을 노려볼 만하고요. 입주까지는 약 3, 4년 여유를 감안하면 종잣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1, 2년 전, 그 본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을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어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말에 사전 청약에 내가 당첨이 됐다. 자, 굉장히 기쁘겠죠? 그랬을 때 2025년 정도에 첫 입주가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사전 청약이 됐다 그러면 한 25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워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1순위 자격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수도권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에서 5년 그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때 잔금이 부족해서 보통 전세를 주고 이렇게 잔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내가 받았다. 자, 그럴 때에는 일단 그 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실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상기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일단 청약 가점제냐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추첨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추첨제 물량의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주택을 갈아타기 전략이든 일단 뭐 특별 공급이 가능하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지금 주택을 취득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크게 정책적인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 3기 신도시가 청약이 가능한, 사전 청약이 가능한 시점, 자, 그 시점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뉴스나 언론을 보신다 그러면 일부 어떤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뭔가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내년부터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그 주택이라는 거는 1주택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 계획 잘 잡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